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질문 주신 것 중에 이거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지금 바로 설명을 말로 드리려다가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쌍봉 치고 내려가잖아요. 보통 더블탑 찍고 내려가면 이제 추세가 끝나고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이 찍고 로우 찍었는데 여기보다 하이어 로우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게 더블탑인 거잖아요. 그리고 로우를 다시 찍었는데 뭐 이퀄 로우 정도 됐어요. 둘이 비슷하죠. 뭐 이게 살짝 높긴 한데 어쨌든 로우를 찍었어요. 이퀄 로우 정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하이 자리를 만약에 뭐 이게 추세가 이렇다 그러면 이쯤에서 찍고 내려갔으면 이게 쌍봉 치고 내려가는 그림이 맞아요. 그런데 이 쌍봉 친 자리를 여기를 넘을까 했는데 넘었죠. 그래서 넘을 수도 있어 라고 윅으로 보여줬는데 이 윅은 페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명을 했죠. 증명을 했는데 이것도 페이크 아니야? 그리고 잠시 아웃브리드 하고 내쉬고 지지를 하면서 로우 자리가 이건 뭐 파동에서 너무 이건 큰 파동 중에 너무 작은 부분이라 그냥 숨쉰 정도 노이즈 잠깐 주고 다시 상승을 해서 이 더블탑을 깨어버리고 상승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 이렇게 됐을 때 인디케이터는 어떤 모습을 주는지 볼게요. 왜 안 뜨시지요? MACD를 볼게요. MACD, MACD를 보면 요 자리였잖아요. 여기서 여기 더블탑이 지금은 중심이 더블탑이니까 더블탑을 줬는데 이 상승 트렌드를 깬 셈이에요. 베이스라인 위로 아래로 내려가서. 그런데 쳐 올리면서 다시 상승 트렌드를 줬죠. MACD는 보실 때 저점 매수하거나 내가 그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쯤이 바름이다 해서 샀어. 반등할 때 그냥 본다. 만약에 저점에서 탄 건 내가 어느 퍼센테이지 올라가면 빼겠다 하면은 그거는 뭐 어디서 빼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자기에 맞게 뭐 추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등 후에 다시 로우를 테스트했죠. 로우를 테스트하고 올라가서 이 베이스라인 위로 올라가야 상승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상승 트렌드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쯤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더블탑을 깨고 올라간 이게 세 번째 탑 되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숨을 쉬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차트가. 사실 여기서 크로스다운 하면 내려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숨만 쉬고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거거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고 차트가 진행이 됐어요. 차트가 진행이 됐는 다음에 어떻게 됐나 또 볼게요. 이게 요즘 차트니까 설명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더블탑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브릭하고 깼는데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었는데 더블탑을 깨고 올라와서 여기 다시 더블탑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잠시 숨을 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느냐였는데 이걸 깨버렸어요. 깨고 올라갔어요. 얘가 쌍봉이 될 수 있었는데 쌍봉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어디에서 멈출지 차트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뭐 과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큰 테크 기업들의 어닝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RSI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왜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RSI 70에
이 뭐 과매수를 읽기 시작하는 건 맞지만 실상은 RSI가 과매수 구간 이런, 그러니까 자잘하게 이렇게 착하게 올라가는, 이런 착하게 올라가는 차트는요. 이 이 위에 올라와서 정말 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 상승분이요, 여기서 착하게 올라온 상승분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는 뭐 옵션을 하시거나 해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질 급하게 뭐 여기서 아마 숏했을 거예요. 여기 숏한 사람 딱 개망. 여기 지금 이거 숏짜리인가? 몰라요. 차트는 진짜 시장은 시그널을 주기 전에, 그리고 그 준 시그널이 이렇게 시그널 줬잖아요. 시그널을 크로스다운 해서 줬어. 그런데 어, 이 베이스라인으로 내려가서 다시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반등을 해서 이 저점을 테스트 하다가 실패해서 쭉 내려갈지 정말 몰라요. 정말 모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에 베팅하는 거에는 찬성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하락에 잔뜩 해갖고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특히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베팅 해갖고 정말 그걸로 수익을 어쩌다 한번 낼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해지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해도 너무 재밌는 게, 내가 하락에 보고 하락에 베팅을 했을 때보다 해지로 사놓고 저점에 계속 애드에 나가면서 그냥 해지는 뒀을 때 그 해지의 수익이 훨씬 커요. 그만큼 하락에 베팅해갖고 수익을 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RSI가 상승 그 과매도 구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은 어떤 시그널도 보이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가 이제 제가 또 하나 쉐어해 드리고 싶은 게, 음, 시장에서 봐야 하는 시그널 중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게 차트가 없어졌네. 그러면 다른 차트를 켜볼게요. 제가 이게 드로우를 켜놓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전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저 이거 유튜브 한지 2주 됐잖아요. 아주 지금도 실수 엄청 많이 하고요. 여기에다 SAR을 켜볼게요. 이게 파라볼릭을 보는 건데, 웬만하면 저는 보조지표는 다 그대로 봐요. 그대로 보는데 얘만 0.1로 바꿔서 봐요. 조금 민감하게 보느니라고. 왜냐면 민감할 때만 보니까, 딴 때는 안 봐요. 이렇게 얘가 얘를 터치하는 순간 바뀌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파라볼릭이 되게 심하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파라볼릭과의 괴리도 굉장히 커져 있고, 그래서 이제 파라볼릭이 이렇게 딱 터치하는 순간이 오면, 아직 뜨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이게 주봉이라 이렇게 파라볼릭과 가까워지면 시그널이 탁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뀌어갖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는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그널을 줬다가 실제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이제 이 SAR 파라볼릭 점이 위로 올라가 붙어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브리크아웃 한 게, 여기서부터 브리크아웃 한 게 아직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 선을 지키는지, 이 뭐 조정을 해서 여기서 다시 튕겨 올라가는지,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리고 일봉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일봉은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1시간 차트나, 그리고 우리 같이 매일 차트를 들여다보는 사람들한테 되게 긴 시간이에요.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내려왔네? 아이고 사야겠다. 이렇게 올라갔네? 이거 사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매일 차트를 체크하고 보는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는 볼 때 뭐 여기에서 시그널을 제가 또 보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이 하이카나시로 지금 틀어놓은 것 같긴 해요. 지금 트랜잭션 시그널이 아직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조정을 줄 것 같은 시그널을 주는 거 말고 정말 하락을 하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애드를 해갖고 가지고 계속 애드에서 올라온 경우기 때문에, 물론 꼭지에 물렸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해갖고 오는 저의 투자 방식으로는 지금은 두고 보는 차트 자체가 두고 보는 차트이고요. 그리고 이 그렇다면 이게 언제가 트랜잭션 시그널인가? 여기가 이게 어 이렇게 상승 주고 요런 게 트랜잭션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하이케나시에서 음봉이 뜬다라는 건 특히 주봉에서 하이케나시를 보거든요. 이렇게 트랜잭션 시그널 주고 음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요. 여기는 시간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노이즈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쯤부터 여기서부터 살짝살짝 조심했어야 됐고, 트랜잭션 시그널이 떴는데 그 다음에 게다가 음봉으로 떴으면 이제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트랜잭션 시그널인데 게다가 음봉이야. 그러면 하락이 와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봉을 중심으로 보지만 주봉을 굉장히 잘, 이 트렌드 자체를 읽으실 때 주봉을 보셔야 하고, 일반 캔들로 보시면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동의 길이 뭐 그 캔들이 생성하는 신고가 하나 둘 셋 넷 뭐 해서 8개부터 타이트해져서 10개 넘어가면 어우 너무 타이트해, 13개 거의 없어,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카운팅을 하고, 진짜 파동이 시작했다가 조정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다시 시작되면서 13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 일정 퍼센테이지가 조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런 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스트레치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추세 라인을 브리크아웃하고 올라갔는지, 그 브리크하고 올라간 추세 라인을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지수 차트에서는 중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어, 얘가 언제쯤 방향을 돌릴까 하는 그런 기준은 주봉에서 하이캐나시 캔들로 참고를 많이 해요. 이렇게 윅이 크게 달렸다, 양봉임에도 윅이 크게 달렸다, 그리고 하이캐나시에서 주봉에 음봉이 떴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쉰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여기만 해도 가늠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왜냐면 어, 장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얘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아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을 거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데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편이에요. 왜냐면 뭐 그렇게 해갖고 내리고 이거를 이렇게 딱딱 저도 뭐 알 수 없고요. 그냥 아 시그널이 나왔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어퍼 윅이 굉장히 길구나, 하이캐낫이 주봉에서. 그리고 하이캐낫이 주봉에서 음봉 시그널을 줬는데 여기가 이 트렌드가 시작한 지 얼마 됐지? 아, 이 정도면 노이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여기서 나타났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거나, 그리고 주봉에 음봉 2개 정도 줬는데 이게 이 백선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한다든지, 이런 노하우는 이제 계속 트레이딩과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그런 어떤 투자의 티어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살이 찌고 골격이 갖춰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제가 너무 익스텐드해서 멀리 얘기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스파이에서 일단 얘를 지울게요. 이거 아까 그렸다가 뭐 계산하느라고 그렸거든요. 질문이 쌍봉을 치면 내리나요? 였잖아요. 쌍봉을 쳤는데 이렇게 해서 뭐 얘도 쌍봉이라고 하면 쌍봉이죠. 쌍봉을 쳤는데 이걸 하이를 일단 깼어. 그럼 이 하이를 가나 봐요. 이 하이를 깼어. 그러면 이 로우 자리가 얘보다 낮게 가나? 그런데 이거는 돌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어 로우를 하고 올라가서 하이를 만들었는데 여기보다 로우 하이예요. 그러면 삐요 삐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런데 파동 시작 길이가 또 마침 이쯤 돼서 여기가 발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 정도 하고 이렇게 두 번째 내려왔을 때는 이 하이 이 그러니까 스윙 로우 되는 자리가 여기보다 낮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먼저 주의해서 보다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딱 시작하면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새 파동이 시작한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자리에서는 진짜 원래 매수해야 하는 양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매수를 했었어요. 여긴 진짜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딱 찬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의 조정폭이 있었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 파동이 끝나고 새 파동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면서 아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쌍봉을 깨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 자리에서도 쌍봉인데 로우 자리에서 하이어 로우 하고 반등해서 이걸 깼죠. 그리고 인디케이터에서 확인을 하면 뭐 스토도 똑같아요. 그럼 이번엔 스토로 볼게요. 스토캐스틱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발음 치고 올라가서 쌍봉을 깨고 올라갔죠. 여기에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매수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샬프하게 떨어져서 여기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주봉이야. 근데 뭐 일봉에서는 뭐 여기에서 이렇게 상방에서 계속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자체에서는 노이즈만 주고 그냥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깨느냐 안 깨느냐. 그러니까 하이어 로우가 그만큼 굉장히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추세선도 긋고 막 너무 복잡한데 하이어 로우하고 볼륨하고 이런 것들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어렵지 않은 시그널만 점만 찍으면 되잖아요. 점만 아래냐 위냐 똑같냐 이런 걸 중심으로 처음에 차트를 읽어보시다 보면은 인디케이터와 더해서 이게 지금 스토는 여기는 되게 헷갈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토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인디케이터만 보고서 딱 확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MACD를 같이 보셨었으면 더 좋았죠. MACD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추세를 볼 때는 MACD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쌍봉 여기에서 베이스라인 위로 올라섰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상승 다이버전스. 여기 탑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줬는데 이렇게 해서 하락 다이버전스 줬는데 쌍봉 치고 하락 다이버전스. 그럼 이거 떨어지나? 그런데 여기에서 60선에서 돌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같이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단톡방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돼서, 네, 뭐, 요때쯤 들어갔나? 이때쯤 들어갔나? 해서 뭐, 여기에서 그때 개미님이, 저, 어쨌든, 뭐, 산 날,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 말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깨고 올라가 버렸어요. 깨고 올라가면서 당연히 주가도 깨졌죠. 위로.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건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하긴 하지. 노이즈도 있긴 있지. 당연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계속 올라가. 근데 아직 시간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게 빅테크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팔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 어닝 좋을 거 생각해서 이미 어닝의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닝이 끝날 때쯤 되면 뭐 여기를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지지받아서 다시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깨고 왕창 내려오든지 뭐 어떤 식이든 조정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쌍봉과 다이버전스를 깨는 모습, 하이어 하이를 만드느냐, 로가 높아지느냐, 적어도 이퀄로 버티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봐요. 쌍봉이냐 아니냐. 이건 개별주에서도 같고요. 다만 스파이를 설명드리는 게 이게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차트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스파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주절주절 말씀드렸습니다.